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루한 박스권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외 이슈들 모두 챙겨야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힘에 부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루한 장이 이루어질수록 개인 투자자분들 성을 설정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왜 내 포트폴리오만 빨갰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어지러운지 그 이유를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만수르보다 정수르죠. 이종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위원님과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무료 온라인 방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8시 30분이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최충성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이 한 종목으로 400% 수익률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기념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오픈이 될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좀 복귀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그래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박스권에서 이제 지수가 움직일 때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사실 오늘 같은 날에서는 다행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코로나 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봉쇄에 대한 얘기가 나와줬고 그리고 코로나 3차 팬데믹 유행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아침에 이제 나와주면서 사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장 시작 전에서는 오늘 폭락하지 않을까 많이들 마음 좀 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박스권이었었어요.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은 그런 이슈였다면은 미국 시장이 정말로 크게 급락을 했을 텐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미국 시장 어제 흐름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어제 흐름이 이랬죠. 코로나 변이가 정말 시작이 돼서 또다시 경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크게 정말 또다시 지난번처럼 또다시 뭔가 확산세가 정말 두드러지게 정말 커질 거라면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나스닥이 뭐 2,000포인트, 그다음에 뭐 다우존스도 10% 정도 빠지게 되면은 한 3,000포인트 정도 빠져야지 되는 건데 안 빠진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서는 이 시장은 일부러 이 박스권장에서 불안감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 졸이면서 조금 심약하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좀 털어내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겁을 주고 나서 시장을 올리게 되면요. 그러면은 불안해서 올라가면 수익이 조금 났다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식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뭐 잘 버텼어요. 오히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도 장중에서 플러스 모양 보여줬고 물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장중에 그래도 3,0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말 생각보다 참 급락 없이 잘 버텼다 이렇게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 흐름들은 감사보고서 시즌이 지금 그래서 제가 2월 달에서도 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라든지 적자 기업들 좀 조심하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주유소 방송이나 매매 시그널,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방송에서도 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중에서 지금 감사보고서 미제출 돼 있거나
비적정 나왔던 기업들은 지금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 일단 걸려 있죠. 물론 이제 이의 제기를 13일까지 이제 해서 다시 원상태로도 복귀하는 종목들도 덜어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이 지금 3월 31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봤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가장 이제 여기서 실려갈 수 있는 흐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뭐 살생부 이제 시즌이라 그러는데 네. 요때만큼은 조금 조심만 잘하시면은 4월 달에도 좋은 장이 와요. 근데 3월 31일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반면에 뭐 대형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대신에 이제 좀 재미는 없다라는 거. 하지만 4월 달에서는 조금 뭔가 종목들이 조금 다시 반전을 이루면서 개별주의 장세가 또 다시 찾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 내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뭐 급등한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냥 이런 식의 그냥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정도. 그러니까 폭등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일부 몇몇 정치 테마주라든지 개별 종목들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종목들, 주도주라 그러죠. IT라든지 뭐 이런 주도주 섹터들은 그렇게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나오질 않아요. 지금 말 그대로 개별주 장세, 차별화 장세.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 내일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 시장은 오전에 조금 더 낙폭이 컸는데 마감을 할 때쯤 됐을 때는 다행히도 그 낙폭을 많이 만회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약세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코스피의 박스권에 갇힌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움을 것 같은데 노란톡 저희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이야기를 나눠볼 게 많은데 위원님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개별적인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슈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따로 있었죠. 오늘의 이슈도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데이 이슈 두 가지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존폐 기로에 선 쌍용차 상장 폐지 돌입하나라는 이슈를 더불어서 이 3월쯤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또 도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수주 기대에 따라서 건설주 강세가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건설주 안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강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이 되면 날씨는 풀려서 좋지만 이 기업들마다 조금 위험한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고비로 좀 남아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쌍용차 이슈를 오늘은 들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쌍용자동차가 결국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과연 쌍용자동차 이번 봄을 좀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쌍용자동차는 주권투자 유의 안내를 통해서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주주분들 굉장히 걱정이 크실 텐데 사실 쌍용차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렇게 3월을 좀 넘기기 어려운 기업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을 좀 졸이고 계실 텐데 일단 쌍용자동차 이번 봄 넘길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미 감사 거절 나왔고요. 그래서 네.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사로서 벌써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이번에 당한 게 아니고요. 이미 거래 정지가 12월 작년 때 이미 거래 정지가 이미 당했습니다. 이미 당했고 여기서 이제 감사 보고에서 거절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패 수순으로 간다. 그래서 상장 폐지 쪽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패 쪽으로 기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지정은 당연히 하겠지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사실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재작년에서도 쌍용차에 대해서 저도 뭐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거래 정지가 잠깐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감사 보고서가 별로 안 좋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렸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자 사태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재무제표를 보면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밑에
자, 일단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4사분기 이제 작년 분기, 그러니까 2020년도 통틀어 분기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4,494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 손실이 4,494억 정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게 되죠. 분명히 쌍용차도 중간에 어느 정도 다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들은 좀 있었겠지만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노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서도 2020년도에서도 2018년도에서도 쌍용차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제 티볼리라는 이제 자동차가 나와주면서 네. 약간 희망을 좀 품는 흐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살짝 조금 있었어요. 초창기 때 티볼이 나오고 나서는 새로운 라인업이 될 때에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좋지를 않았고, 그래서 적자가 지금 심각하게 조금 커졌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노조에 대한 문제들 얘기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쌍용차가 이제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꽤 오래됐고, 저도 이제 어릴 때에서 이제 코란도라는 차를 봤을 때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갔을 때에서 참 차 이쁘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코란도 위해서 뉴 코란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감성을 좀 자극을 했었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영업 적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수익도 너무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체인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기업적인 문제가 좀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얘가 살아날 거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출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도에 3조 6천억 정도였는데 2조 9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대략 한 18% 정도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본 잠식률도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좀 곤란하게 지금 됐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네. 개인들의 피해 규모가 약 한 1,0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이게 상장 폐지 될 수 있다라는 위험에 대해서도 저는 경고를 몇 번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차트를 네. 보게 되면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차트가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서 반등을 줄 자리에서 못 주고 저점이 계속 깨지고, 그리고 특히 작년에서 계속 의견 거절이라든지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불량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2020년도 5월 달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길래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이 서울경제 와서도 상담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급등을 할 때 팔아야 된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그때 당시 뭘 봤었냐면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막 리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동차가 잘 나가려면 라인업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라인업이요. 그렇죠. 라인업이 단단하거나 아니면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물론 렉스턴이 이제 스포츠가 나오면서 호응은 처음에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4기통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었고 디젤 모델만 이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꼬집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그걸 봤더니 회사가 지금 그렇게 이 라인업을 펼쳐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줘서 가솔린 모델이라든지 6기통 모델이라든지, 아니 차라리 4기통 모델로 할 거면은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저연비,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작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서는 회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약간 좀 울거먹는 식의 느낌. 그래서 얘네들은 잘못하면은 적자가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소비자들이 많이 외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티볼리는 그래도 흑자가 났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렉스턴과 그다음에 이제 코란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판매량들이 늘질 않았어요. 적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쌍용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라인업에 대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해서 그렇게 중형급에서 부딪혔을 때에서 가격 대비 성능비로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가격을 좀 싸게 했었으면 어쨌든 뭐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코란도가 그 티볼리 말고 그러니까 코란도가 모델을 이제 라인업을 바꿀 때에서 중볼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위원님? 그러니까 티볼리가 좀 작은 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가 좋은 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티볼리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든 혹은 뭐 중볼리 뭐 이런 느낌으로 차가 나와서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지프차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랭글러 같은 차로 만약에 네.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란도의 색깔을 조금 더 지프차의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렉스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6기통이라든지 뭐 아니면 디젤 엔진이라도 6기통이라든지 가솔린을 좀 줬다면 네. 아니면은 가솔린 터보 모델도 좀 나와주고 뭐 이랬다면 그랬으면은 조금 어느 정도 중간에서 조금 흐름을 좀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네. 그렇게 됐다면 지금 정도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고 얘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감사 시즌에서 지금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도 좀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코스온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하게 네. 감사 거절이 나와가지고 이 상장 폐지 시즌에 좀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온이라든지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코스온, 테라셈, 네. 테라셈이라든지 그리고 SD 시스템이라고 네. SD 시스템 그리고 얘도 지금 거래 정지는 꽤 오래됐던 종목이고요. 매직 마이크로 얘네들도 거래 정지가 꽤 됐던 종목인데 지금 상장 폐지 수순으로 지금 들어갈 아마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리고 아리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최근에서 거래가 됐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된 뉴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감사 보고서 지금 미제출로 인해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외에도 ESA, 뭐 메디앙스, 맥스로텍 아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3월 달에서는 이렇게 증거금 100%짜리 종목과 그다음에 시가총액 1,000억 이하짜리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나는 종목들은 좀 피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고요. 이미 이거는 이제 시즌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봐요. 거의 끝났다는 얘기는 종목들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심해야 될 타이밍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차례의 피바람이 지금 휘몰아쳤기 때문에 살생부가 이제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다음 주까지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면 거의 끝나요. 이번 주면 끝나고 3월 31일까지 이거 뭐 말일까지는 가진 않아요. 벌써 지금서부터 안 나오면 벌써 실려갈 애들은 벌써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연 소식이 나왔다가 어제 감사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안 냈던 애들은 어제 장 끝나고 냈거나 아니면 오늘 냈거나 그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안 내거나 거래 정지에 있는 애들이 좀 문제인데 지금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팍스넷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귀에 좀 많이 익었었던 종목들 있죠. 네. 얘네들마저도 지금 팍스넷은 작년에 벌써 거래 정지되고 얘도 지금 상장 폐지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지금 상장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는 걸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 정지가 23일이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그러니까 네. 이번 주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서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까처럼 팍스넷처럼 작년에서 이미 거래 정지되는 것들은 벌써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가면요. 힘들 건 다 힘들고 10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미 벌써 포기 상태예요. 포기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어제 그저께에서 거래 정지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죠. 그래서 뭐 지금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세우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통해 가지고 회사 측에서 뭐 이제 살리기 위한 뭔가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3월 달에 이 피바람 부는 이 시즌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감사 보고서가 이미 나왔거나 혹시나 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급락세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뭐 조만간에 뭐 제출을 할 겁니다. 지원 공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무서워가지고 뭐 손절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벌써 일은 벌써 다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 대형주다. 시가총액 조다리가 넘어간다. 감사 보고서 나왔다. 그러면은 뭐 걔네들이 급락이 나올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벌써 싹 다 지금 일은 다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불과 이번 달 이제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나게 되면 4월 달에서는 참 잔인하게도 물론 이제 그 좋은 사람들이 있고 물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물려 있는 사람들은 참 잔인한 달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4월 달에는 종목들이 참 잘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실려갈 종목들이 실려가고 나면요, 항상 4월 달에서는 그런 이제 잡주라 그러죠. 시가총액도 작고 위험했던 종목은 2월 중순에서 3월 달에서 항상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그 종목들이 4월 달까지 살아남으면 또 걔네들이 또 급등을 해요. 작전주죠, 작전주. 그래서 급등을 하는데 그래서 4월 달에서 이미 벌써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들도 지금 벌써 개별 종목들은 급등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 위주로 뭐 급등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끝났으니까 앞으로가 더 안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장이 될 거다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쌍용차 주주분들이 가장 이제 낙심했을 법한 이슈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장 폐지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기업 측에서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식은 정리매매 이후에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될 종목들이 3월에 좀 정리가 되고 나면 4월에는 또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급등하는 경우에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이슈를 다룰 때마다 늘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기업이 정말 튼튼하고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업 공부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좀 친절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도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밝은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좀 급부상하는 섹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섹터긴 했는데 더 약간 힘을 받아서 잘 가고 있는 섹터가 바로 건설주인데요. 건설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수주와 더불어서 이 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정치인들이 최근 이제 부동산 이슈를 다루면서 건설주에 좀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포트들이 상향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건설주라고 하면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씩은 짚었던 이슈거든요. 문제는 지금보다 더 갈까가 투자자들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죠? 네. 네. 그러면은 네. 기승전부터 이제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주의 흐름도 최근에 좀 강세를 주고 있는 건 맞아요. 항상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뭐 공약 대부분 다 이런 거잖아요.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한다, 재건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자,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죠. 그래서 4월 7일 날 벌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 공약 자체가 뭐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주택 30만 가구 뭐 이쪽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박영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을 내세웠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거나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에서 과거서부터 경제 대공황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누딜 정책으로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는 부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자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이 선거철이니까 선거철에 맞춰서 선거철 때까지만 그래서 설 명절 전에서도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나라에서도 금지하고 혹시 아나운서님도
명절 때 집에서 모이셨나요? 명절 때요. 네, 이번 설날 때. 아무래도 좀 민감한 때여가지고 저희는 좀 소규모라서 네. 5명이 넘지 않아서 다행히 만나긴 아, 했는데, 그러셨군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았고요. 네네. 왜냐면은 오히려 이게 민폐를 끼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대가족이거나 왜냐면은 이러면. 갔는데 그 상황 때문에 뭐 큰어머니나 할머니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도 아마 모이거나 하는 부분들을 자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는 설 명절 전에서 그렇게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이제 적인 이제 얘기들도 오가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때쯤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모이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선거철에 앞둬서 이제 그래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선거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럼 안 움직이느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네. 종목들의 흐름들이요 굉장히 강하고 괜찮습니다. 건설주의 흐름들이. 네. 그래서 지금 건설주 흐름들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뭐 대림산업 이제 DL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GS건설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도 지금 수급이라든지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뭐 건설 경기를 어떻게 뭐 좀 더 다시 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뭐 선거철에 또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 전에는 바로 뭐가 있죠? 지방선거 전에 대선 그렇죠. 말씀하신 대선도 건가요? 있죠.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건설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건설에 대한 얘기 또 정책적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누가 당선될지 알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걸 아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만 경기가 지금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쓰다 보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호재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건설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대표적인 현대건설입니다. 종목들 볼까요? 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흐름들이 좋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차트도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라 충분히 우상향 뚫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IT 섹터. 사실 저는요. 근데 그 건설주하고 저하고 궁합이 잘 맞질 않아요. 궁합이요? 네, 종목과도 궁합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주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건설주에서 그렇게 딱히 재미를 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건설주가 그렇게 그동안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2008년도 이후에서 재미가 없죠. 그래서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건설주를 그때 당시에는 타방송에서 추천도 하고 그랬었어요.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서는 건설주의 흐름들이 그닥 재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2016년도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긴 했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설주도 많이 움직이긴 했겠지만 그때에서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투자자들도 건설주를 건드렸을 때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건설주가 그렇게 딱히 제 기억 속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취해서 그러면 건설주를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갈 것 네.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많이 못 갔던 부분들도 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정치적인 이슈, 뭐 선거철,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지방선거, 그래서 내년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지금 이슈들도 지금 뉴스에서 괜찮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저평가된 중소건설사 관련주들도 재평가를 뭐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얘기 나와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건설사들이 시가총액보다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쌓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 물량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정도의 그 먹거리를 지금 이미 벌써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금 질문 자체가 지금 중소형주 건설사들도 어떨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드리는데 지금 기사에서 나와 있는 종목들은 SGC, 이테크 건설이라든지 한신공영이라든지 서해건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건실하고 괜찮은
이미 벌써 치킨 게임과 부실 건설사들은 2008년도 이후서부터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다 끝났어요. 이미 2008년도서부터 2010년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2010년도서부터 해서도 정신 못 차리고 2016년도까지 빠졌다가 중간에 올라왔다가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 흐름이 10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냥도 아니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건설사가 좀 그러니까 저랑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궁합이 좀 안 맞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4월 달에서는 움직이게 되면 저는 뭐가 움직일 거라 보냐면 IT 섹터. IT요. 네. IT는 무조건 가야 돼요.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게임 체인지를 이제 할 수 있는 섹터가 건설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대형 건설사 한번 잠깐 보고요. 현대건설, 자 GS건설 차트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수급도 다 좋아요. 자 보세요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한번. 지금 네. 건설사들의 지금 수급이 현대건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사죠. 기관들 열심히 사고 있고 GS건설 그다음에 또 무슨 건설사 있죠? GS건설, 대림산업, DL, 네. DL, ENC. 네. DL, ENC도 외국인들, 기관들 열심히 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좀 수급이 좋지는 않은데 위치는 괜찮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수급은 좀 나쁘지만 결국 건설사 다 움직이면 이것도 갈 겁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현세건설 뭐 등등등 건설사들 바닥권역이 있는 위치에 있어서 다 일단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언급을 했었던 SGC, 이테크건설. 근데 이쪽은 모양들이 그닥 그렇게 수급도 그렇고 기사에 나온 거에 비하면은 별로예요. 이쪽은 오히려 좀 별로입니다. 이테크건설 좀 별로고요. 서희건설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딱히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는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기사에 좀 나와 있으니까 우량하다고 괜찮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한신공영, 중소형 건설사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딱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그 외에서 제가 볼 때에서는 자 계룡건설 한번 볼게요. 네. 자 계룡건설. 자,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도 괜찮고, 그러니까 계룡건설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좀 강하냐면 계룡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네.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참 좋아 보입니다. 이거 좀 참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동부건설, 그다음에 삼호개발, 지능기업, 삼일기업 공사. 그래서 동부건설도 보면 동부건설 이렇게 생겼고요. 차트도 나쁘지 않죠. 동부건설 그리고 지능기업 이미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삼일기업공사. 물론 이 종목들이 다 우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종목들의 그 수급과 차트의 흐름들이 하나둘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라 이런 차트들은 굉장히 좋은 차트들이고요.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4월 달에 이거 삼호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 이런 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호개발, HDC, 뭐 현대산업개발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차트들이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좀 일을 좀 낼 수도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설사들, 중소형 건설사들 4월 달에 IT와 더불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4월 달에 시작하면 그때 한번 잘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이슈와 더불어서 앞으로 더 건설주들 잘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8시 30분이 됐네요. 무료 온라인 방송 지금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이 되었다고 하니까 최충성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종목 이야기죠.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본격적으로 좀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 오늘장 움직인 업종에서 사실 시장만 보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강했잖아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그쪽일까요? 오늘 다 테마주예요. 테마주고 거의 뭐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들인데 이제 정치 테마주나 인맥 테마주들은 사실 복불복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과거에서 이제 김무성 씨, 맞죠? 김무성. 네. 김무성 씨 같은 경우 갑자기 탈당을 해가지고 종목들이 급락을 하거나 많이 빠지는 그리고 그 와중에서는 상장 폐지 당하는 종목들도 한 두세 종목이 나오긴 그랬군요.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제 안철수 씨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하는 그래서 단일화하면서 이제 그 승복을 하고 패배에 승복을 하고 밀어주기로 했죠. 그렇죠. 밀어주기로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들 아마 조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유력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슈도 많이 됐고 저도 뭐 누가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안철수 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대충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써니전자라든지 아니면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해버리는 안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쵸. 지금 그쪽이 빠지는 바람에 반대급수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쪽이 이제 그 오세훈 관련주에 갖고 인맥주들 있죠. 인맥주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인맥주들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으로 엮이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오세훈 관련주에 갖고 진양화학, 그다음에 진흥기업, 그다음에 진양폴리, 진양폴리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쪽 관련주 쪽으로 인맥주로 지금 움직였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인맥주를 공략할 때에서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플러스 그리고 나서 이제 엮였을 때가 좋은 거고 그냥 이런 인맥이 됐다고 해갖고 그냥 막 쫓아가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끝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해 있는 종목을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 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뭐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시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수익이 많이 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따라 붙으려는 분들은 항상 탈이 나더라고요. 특히 정치 테마주들은. 그래서 바닥에서 잡아야 됩니다. 바닥에서 잡아야 되고 항상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이제 인맥주인데 그 윤석열 관련주도 지금 계속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뭐 서현이라든지 서현탄 메탈이라든지 굉장히 강합니다. 서현 그다음에 백산 이것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인맥 테마주들이 오늘 제일 강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웅진도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정치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급등도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급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테마에서도 가는 거 있고 안 가는 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마주의 흐름들은 동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쿠팡 관련주잖아요. 이게 그쵸, 이래요. 많이 올라왔었죠. 보면은 상한가 세 방을 갔습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상한가 또 한 방, 두 방, 세 방. 결국은 바닥에서 몇 프로 갔어요? 440%, 450% 갔지만 빠질 때는 고점 대비 시원스럽게 51%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테마주의 흐름들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은 동방뿐만 아니라 시젠이라든지 아니면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미 제약주에서 많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렇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안전하게 현대건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가 나아요. 현대건설은 급등을 하고 빠질 때에서도 찬찬히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급등할 때 왜 따라들어요? 그렇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아까 사무개발처럼 차라리 중소형주 할 거면 그런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지금 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건설주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떠 있는 급등해 있는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보다는 안전하게 대형주라든지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그 상장 폐지 시즌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막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그리고 4월 달서부터 해서 개별주들 가벼운 것들은 비중을 조금 담아다가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4월 달에서는요, 오히려 시가총액 작고 상장 폐지 위험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정말 잡주들이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데다 비중을 실지 말고요. 조금만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 테마주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붙으면 그 테마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가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위험도 따른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를 짓고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위원님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요즘에 이제 원익 시리즈들이 굉장히 좀 강해요. 네, 뭐 테마에 엮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아시는 종목 있나요? 원익 QNC, 원익 큐브인가요? 그 종목인가가? QNC인가요? 큐브인가요? 큐브로 가게 큐브 맞나요? 위원님? QNC 아니고요. QNC로 가겠습니다. 네, 큐브가 인물로. 맞고요. 네. 네. 인물로 또 엮여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지금 인맥 테마로 지금 큐브가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QNC도 지금 같이 움직여줍니다. 아, 네. 그래서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지금 원익 관련주를 죄다 움직이는데 원익 큐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맥으로 엮이면서 본질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홀딩스입니다. 네. 원익 홀딩스인데 자 원익 큐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큐브. 얘가 무슨 뭐 은나도 뭐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플렉서블 있죠? 접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 섹터인데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가 어차피 원익 그 홀딩스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원익 큐브는 이제 폴더블 폰의 이제 핵심 기술인 자, 이거는 이제 화학 제품 및 건자재 제조, 뭐 유통, 고급 디지털 인쇄기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 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폴더블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네요.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은나노 하는 뭐 하는 그 기술로 통해 가지고 지금 그게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도 핸드폰 사업을 지금 접겠다는 얘기 나오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LG전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근데 조만간에 나올 거라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접을 건지, 축소를 할 건지, 뭐 매각을 할 건지, 그건 이제 정리가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는 수순에서는 어쨌든 안 되고 약간 접겠다는 얘기로 지금 기사가 나온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LG전자가 폴더블 시장을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핸드폰을 버리더라도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전제품. 어쨌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은 폴더블 폰으로 지금 역량을 다 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폴더블 폰 시장에서 여러분들 갤럭시 S 시리즈 있죠. 과거에서는 S 시리즈면은 프리미엄급이었어요. 더 프리미엄은 무슨 급입니까? 바로 노트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갤럭시 S20과 21이 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S10까지만 하더라도 노트는 정말로 크게 기술을 다 넣고 최고의 사양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램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 유리 부분, 글라스 부분도 뭐 고릴라 글라스 뭐 몇 이게 이제 강도가 있는데 강도도 좀 더 떨어지고 그리고 뒤에 보면 플라스틱 부분들도 과거에서 조금 단단하고 뭐 유리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럽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누르면은 안에 부품이 만져진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삼성에서도 S 시리즈와 이쪽을 물론 울트라급은 조금 더 비싸게 더 많이 만들었지만 S 시리즈 그 밑에 하단급들은 좀 격차를 두면서 약간 가격을 조금 싸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폴더 쪽으로 다 넘어가서 기술을 그쪽으로 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S 시리즈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폴더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기업적인 이제 아마 전략일 텐데 폴더를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지 SC를 너무 잘 팔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놓고 그다음에 약간 재질도 기존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해갖고 덜 신경 쓰는 듯한 물론 이 표현도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핸드폰 전문가들이 있어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라 그러면 결국은 삼성은 폴더블 폰 시장을 크게 열기 위해서 그쪽 역량을 집중하겠구나.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미 벌써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익큐브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마찬가지 뭐 원익 IPS라든지 얘네들도 그 OLED 시장 관련 주들이죠. 그래서 원익 IPS 그다음에 원익 QNC 이런 종목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전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일 종목은 원익 IPS 아니면 원익 머티리얼즈도 이미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원익 IPS 아니면 원익 홀딩스인데 오늘 고민을 했죠. 원익 IPS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릴까 아니면은 원익 홀딩스를 얘기를 할까 하다가 원익 IPS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모르시면 원익 IPS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익 시리즈들. 그래서 원익 시리즈들 하나둘 움직이면 얘가 됐든 제가 됐든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도 보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원익 IPS 기관들이 열심히 사죠. 투신도 열심히 사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열심히 사고 있고요. 그리고 원익 홀딩스도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들 좀 살펴보게 되면 물론 소비주들도 좋아요. 근데 소비주들도 좋지만 지금 건설주의 흐름들도 좋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은 이 모든 섹터에 수급이 다 꼬이거나 다 떨어져야 되는데 손바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는 부분에서는 제약주들을 계속 팔아요. 세력들이 제약주를 팔아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IT 부품주. 이렇게 사잖아요. 지금 보이죠? 그리고 원익큐브도 한번 볼게요. 원익큐브. 자, 원익큐브. 오늘도 보면은 투신이 열심히 사죠. 금융투자 사죠. 기관 사죠.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원익큐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잖아요.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이 사죠. 그리고 원익 홀딩스, 원익 QNC. 원익 QNC도 전고점을 딱 돌파를 오늘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양봉인데 오늘 누가 샀는지를 딱 살펴보면 외국인들 많이 샀죠. 무지막지하게 샀고 기관들도 많이 사고 투신도 많이 사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IT 부품주의 섹터들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뭐 지수만 보면은 막 급락할 것 같다고 막 여러분들 막 조마조마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줄다리기 시장이고 급락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또다시 저번에도 밑장 빼기라 그랬죠. 또다시 밑장 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손바뀜이 나와주고 있어요. 업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제가 볼 때에서는 IT 부품주와 그리고 지금 건설주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건설주와 함께 소비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섹터들은 이제 눌리거나 빠질 수 있는 그래요. 하여튼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는 좀 조심할 때가 됐고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제 빠질 거고 못 올라갔던 그게 딱 건설주잖아요. 건설주 아까 봤죠.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하여튼간 많이 올라간 종목들 무슨 업종인지를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원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업종 있죠. 그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셨던 원익홀딩스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1월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코너까지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배트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충성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슈와 종목 이야기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심야상담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